자, 반갑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적풍에 돌아온 증시풍향기입니다. 자,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보니까 시장이 좀 별로였었죠. 장중에 좀 빠졌다가 막판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오늘 밤 미국 새벽 3시 미국에서 이제 금리 발표가 있는 날이다 보니까 시장은 좀 별로 좀 거래량도 많이 없고 거래 대금도 좀 없는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은 약세장이니까 약세장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매일 이제 영상도 찍고 또 종목도 주도 좀 찾아드리고 그러고 있죠. 약세장에서는 항상 전날 급등주를 잘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음날 또 연속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내일이 장이 안 좋다고 하면은 오늘 급등했던 것들이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상한가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많이 갔던 양지사가 오늘 좀 출렁였어요. 드디어. 양지사가 뭐 영원히 올라간 종목은 아니겠죠. 좀 출렁이 좀 있었는데 또 바닥에서 매수도 들어오고 하면서 오늘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는 이제 좀 팔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바닥에서 또 이렇게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괜히 들어가서 고생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한가 종목들 한번 볼 텐데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좀 올려드렸다시피 오늘은 뭐 급락장은 아니었지만 좀 보게 되면 어제 상한가 종목이 오늘도 좋았어요. 근데 보시면 어제 상한가가 총 6개가 있었거든요. 덕성 우선주, 화천기계 양지사, YTN, 서메이지 LMS 이렇게 총 6종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가고 몇 개는 못 갔어요.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어제 영상 잘 보신 분들은 캐치했을 수도 있어요. 자, 뭐냐면은 어제 덕성 우선주는 상한가에 갔고 오늘 기분 좋게 시세가 났어요. 그죠? 그리고 화천기계를 보게 되면은 어제 상한가고 오늘 물론 많이 올라서 시작했지만 결국 또 올랐어요. 뭐 장이 안 좋아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는 특별한 테마로 개별 이슈로 몰린 거는 물론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더웠단 말이죠. 자, 그리고 양지사도 어제 상한가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흔들렸지만 장 초반에 급등을 좀 했어요. 그리고 YTN도 어제 상한가고 오늘도 많이 올라서 시작했지만 더 올랐어요. 근데 서메이지 같은 종목들은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 좋은데 깨졌어요. 그리고 LMS 같은 종목도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인데 장중에 올랐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엔 좀 빠졌단 말이죠. 요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전날에 급등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하락 출발하냐 상승 출발하냐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 출발하는 종목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락 출발하는 종목은 물론 이것처럼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거 분봉으로 뜯어보면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하락 출발했다가 2분 동안 시세 내고 무너져 버렸어요. 매매할 수 있을까? 못하죠. 이거는 할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에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상한가 종목들을 다음날 공략할 때는 상승 출발하는 종목이 확률이 높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상한가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오늘은 몇 개 있었죠. 그래도 IMBC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첫 상한가로 시세가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 당연하게도 내일 하락 출발하면 보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동시효과 보면 나오잖아요. 하락 출발하면은 지워버리시고 상승 출발했을 때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삼보모터스도 많이 올랐죠? 자동차 모빌리티 쪽 잘 갔어요. 이런 것도 이제 첫 상한가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화천기계는 많이 올라서 솔직히 상한가 3방인데 좀 조심해야죠 이제는. 그죠? YTN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랐으니까. WI는 오늘 점상입니다. 유일하게. 점상한가로 이제 올라갔는데 오늘 급등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뭐 전환사채 발행한다 막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삼자배정이죠. 삼자배정. 삼자배정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돈을 끌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침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이제 좀 약발이 조금 다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스펙 종목들이 요즘에 이게 뭐 하락장의 특징이긴 한데 스펙 무슨 종목들이 보통 보면은 시가총액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오늘 IBKS 제12호도 시가총액 405억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는 진짜 뭐 100억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한 4배, 5배 올라와서 이만큼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품절주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품절주 이런 것처럼 그냥 규모가 작으니까 여러분 중에 한 자금 한 1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은 이런 거 맘대로 막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 많이 올라서 400억이지 오늘 시작한 거 보면 하나금융 20호 스펙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71억이에요. 여러분 10억 원만 있으면 이 상장돼 있는 주식의 7분의 1 정도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펙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 자체로 존재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지금은 뭐 없는 거예요. 이제 페이퍼 컴퍼니처럼 형태만 존재하고 나중에 이제 상장하고 싶은 기업들이 요 스펙이랑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그럴 목적으로 이렇게 형태로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제 투기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또 장이 요즘처럼 약세장에서 이런 스펙 종목들 잘 가기 때문에 뭐 관심은 가져볼 수는 있겠죠. 실제로 매매가 호락호락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또 내일의 연속적인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왜 올랐나 체크해보고 한 3번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솔직히 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아침에 단타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가 대비해서. 근데 많이 오른 거는 여차하면 또 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도업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도업종이라 함은 단순히 하루 이틀짜리 종목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모빌리티가 좋아 보여요. 어제 원희룡 장관이 발표했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하고 나서 오늘도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EN 플러스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소재로 이제 올라갔죠. 그러니까 모빌리티랑 배터리랑 이쪽은 사실 거의 뭐 한 몸이라고 봐야 돼요. 앞으로 나오는 모빌리티,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에 내연기관이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거의 배터리랑 한 몸이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도 한 몸이라 봐야 되는데 모트렉스 같은 것들이 요즘 계속해서 잘 가고 있죠. 배터리나 자동차주는 아직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오늘 많이 올랐죠. 근데 이쪽 자율주행차가 원래는 그 정부의 모빌리티 로드맵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번에 네옴시티랑 엮였어요. 그 네옴시티를 뜯어보면은 거기 이제 자율주행이 돌아다닐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든다는 얘기는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율주행의 퀄리티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저는 건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가서 건설 회사들은 쟁쟁해요. 이미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고 쌓아놓은 게 있는데 자율주행은 아직은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이 올라오는 거는 네옴시티랑 엮여서 좀 강하긴 했는데 약간 요거는 거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워낙에 바닥이니까 알면서도 좀 올라가요 종목들이. 자율주행차가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SJM 홀딩스 이런 것도 자동차주로 좀 올랐는데 야 이거 뭐 얼마나 올랐다고 벌써 뭐 단기 고할 종목 지정이 되고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건 세력들이 그렇게 눈치가 없는 거죠. 눈치가. 어떤 종목은 2배, 3배 올라가면서 경고 한번 안 걸리고 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데서는 눈치가 없는 거예요. 혹은 세력이 아니라 그냥 개미들이 사서 올려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고 평창오토텍도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이제 수소차 이런 거 할 때 한참 많이 보던 종목들인데 반갑네요. 간만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퓨런티어 이런 것도 강세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자율주행차로 올라간 거죠. 퓨런티어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뭐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 드렸던 인지 컨트롤스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보면은 땅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서현이와도 오늘은 약간 조정받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최근에 3기가 이번에 그 포르쉐 상장으로 가고 있죠. 이쪽도 다 모빌리티잖아요. 결국엔 자동차 섹터. 아모그린텍 같은 이런 종목들 배터리나 그쪽 소재 관련주들도 테슬라 관련주들도 여전히 잘 가고 있고 그래서 모빌리티 쪽은 이쪽이 이제 주도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두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덩어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는 여전히 지금 주도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를 한번 보게 되면 예전에 잘 나가던 배터리들이 오늘 모빌리티가 가면서 좀 같이 간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원조 대장주가 이수화학 같은 애들이죠. 반등이 나오곤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약해요. 성일하이텍. 얘는 좀 오늘 세게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에 비하면 조금 약해요. 코스모와 괜찮긴 했어요. 제가 이거 다 며칠 전에 반등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금양도 그렇고 미네나노텍도 그렇고 가긴 해요. 약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은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추가 상승이 안 나오면은 이 친구들은 관심 종목에서 지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배터리 쪽에서 좀 저평가주들 유일 에너테크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에이프로도 오늘 괜찮았고요. 뭐 에코프로 이것도 뭐 나쁘지 않고 근데 에코프로도 좀 약간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에코프로는 나쁜 회사는 아닌데 너무 막 리포트나 추천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별로예요. 전 조용히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차라리 요즘에 에코프로 HN 같은 게 차라리 더 좋은 것 같아요. 에코프로 HN이 지금 차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보다는 HN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물론 사업 내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에코프로 HN은 에코프로에서 쪼개져 나온 이 환경 관련 회사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사업하고 있고 미세먼지 그래서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 솔루션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이랑 엮여서 그죠? 이런 회사들은 잘 갈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오늘 뭐 테마로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장투하기 좀 좋은 종목이라 생각이 들어요. 빠지면 더 좋고요. 한 5만 원까지 밀리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보다는 자회사 에코프로 HN이 좀 좋아 보였다. 엔캠 뭐 여전하죠. 엔캠 배터리 쪽. 오늘은 AFW라는 이제 새로운 종목이 튀어 올라가지고 한번 시세를 줬는데 이런 거는 지금 이미 3,000원대에서 5,000원까지 좀 나름 시세를 좀 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떨어지면 받아볼 만해요. 한 4,000원까지 빠지면 조정 시 해볼 만한 종목들이에요. 바닥에는 좀 시세가 들어왔으니까 ICH 이런 것도 되게 생소하죠.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난 7월 말에 상장한 기업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배터리 소재나 뭐 폴더블, 플렉서블, 기술주나 하드웨어 쪽 종목인데요. 공모가가 34,000원인데 상장 이후로 공모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장 초기 대비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오늘 올라갈 만한 내용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낙폭과대 주식으로 좀 반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배터리 쪽에 좀 발을 걸치고 있는 기업이라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존에 잘 갔던 것들보다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그 뒤를 이제 이어가고 있어요. 배터리 업종이나 모빌리티는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동화 기업, 오늘도 좋았죠? 기관들 계속 삽니다. 계속 보세요,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TSI 같은 종목들이 요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제가 따로 카테고리를 해놨는데, 이런 건 장투 종목이에요. 당장은 뭐가 없어요. 당장은 별건 없는데, 요즘 하락장에서 바닥을 그냥 이쁘게 만들고 있는 정도이고, 전고체 배터리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올해까지는 뭐 별로 없어요. 근데 내년부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특히 전고체는 일본이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 뉴스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주도 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흥 SEC 같은 기업들도 슬슬 준비해 볼 만해요. 슬슬 낙폭과대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장투 관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즘 리오프닝 쪽도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어제는 화장품주 중에서 이제 중소형주가 많이 갔다면 오늘은 대형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LG 생활건강이랑 LG 생활건강 우선주 그리고 뭐 애경산업 이런 게 올라갔는데 제가 어제 공매도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바로 반등하는 거 보면은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화장품주가 이제 중소형주와 대장주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공주들도 오늘 괜찮았는데요. 한진칼이 오늘 보니까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이제 올랐어요. 최근 주가 보시면 6만 원대에서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요즘에 보면은 그 경영권 분쟁 때문에 상한가 종목도 있지만 분쟁이 끝나면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진칼은 지금이 좀 담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회사에서도 이제 자사주 해가지고 주가 방어를 좀 시도하고 있고 이런 거는 아마 지금 사놓으면은 내년 이맘때쯤이면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를 내후년 정도 보더라고요. 내년까지는 이제 과도기고 내후년이 돼야 이제 모든 물가 안정과 많은 것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거다. 여행 쪽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내년쯤에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지금부터 이제 바닥을 만들 거니까 횡보 좀 나오는 기간 동안에 접근해 볼 만하다는 거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진칼이 가서 그런가 이제 대한항공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슬슬 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천천히 모아가시는 종목. 진에어도 오늘 괜찮았어요. 이제 요즘 그 항공사 보면은 뭐 저가 항공 중에서 에어부산 같은 거 최근에 유증 때문에 좀 빠졌고 유증 끝나면 또 올라갑니다. 제주항공도 좀 빌빌거리죠. 근데 지금 보면 다 매집 구간이에요. 제가 볼 때. 빠지면 사야 되고. 면세점 쪽에서는 신세계가 오늘 유일하게 좀 올라왔고 신세계는 실적이 되게 좋대요. 실적주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전 요즘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도 그렇고 실적이 나빠질 만한 요인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을 사놔야 적어도 이제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 다음은 우리 신규 테마 종목들인데 오늘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사들이 좀 올랐어요. 최근에 YTN 다 아시겠지만 YTN 이제 매각설이 좀 돌면서 한국경제TV가 이제 YTN 지분 샀다 그래가지고 인수전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해서 이제 최근에 같이 가고 있고 그리고 IMBC 같은 기업들은 괜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민영화 한다고? 그래? 혹시 우리도? 하면서 부산 방송인 KNN도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거고요. 디지털 조선도 마찬가지. 아시아경제도 괜히 그냥 그 언론사, 방송사다 보니까 겸사겸사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상 그 영양가가 없는 애들, 그냥 단순 테마죠, 단순 테마. 그래서 이쪽이 좀 올라갔는데
솔직히 이제 YTN이랑 한국정보TV가 이 핵심 주도 종목이기 때문에 얘네 끝나면 얘네도 뭐 별 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늘 올랐지만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건 좀 어렵지 않나. 눌림목이 조정이 나오면 모를까. 자,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러시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 전쟁 다시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잘 가던 것들 있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GS나 대성에너지 같은 이런 에너지주들 바닥이니까 한번 뭐 안타 한번 해볼만 하죠. SH에너지도 그렇고 두산이 요즘에 이제 에너지 로봇 막 원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두산도 좀 관련해서 좀 볼만하지 않나. 에너빌리티 막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에너지 천연가스나 뭐 요즘 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식량 관련주들도 좀 봐야죠. 전쟁이 계속 되면은 식량 가격도 또 그쪽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세아텍 같은 게 움직였는데 얘네들은 우크라이나 재건하면서 우크라이나 농공단지, 농업단지를 다시 또 살려야 되니까 농기계 쪽으로 좀 올라간 게 있어요. 대주산업, 뭐 고려산업 같은 것도 분위기 괜찮아요. 식량 관련주, KCP들 좀 올라갔고. 이제 전쟁이 다시 또 확전이 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어떻게 될까?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동안 데모랑 이런 것도 좋았는데 데모 오늘 차트도 되게 좋았거든요. 딱 거래 없는 조정. 제가 좋아하는 거 내일 반등 자리긴 한데 내일 어떻게 될지 저는 일단 좋게는 보고 있어요. 현대 에버다임도 거래 없는 조정 이런 거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다시 러시아 전쟁이 확전된다 그러니까 또 재건 이슈가 또 약간 밀릴 수는 있어요. 네옴시티 쪽은 오늘 반등 있었고요. 한미나 유신이나 해아텍수가 괜찮아요. 반등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도 오늘 괜찮았죠. 조선주가 최근에 또 바닥을 쳤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우선주, 현대중공업, 조선선제 이런 것들이 오늘 시세는 많이 났는데 대우조선해양, 대한해운 등등등 뭐 많아요. 해상운임이 올라갔다. 그리고 주가는 안 그래도 바닥이다. 그리고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갈 종목이 없다. 뭐 양지사 이런 것만 가니까 갈 게 없으니까 이제 저평가 업종들 쪽에서 기관들이 좀 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짜리 테마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적어드린 거 이외에도 조선 어떤 기자재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다 저는 관심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좀 길게 했네요. 그죠? 테마들이 뭐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종가가 들어오는 종목들인데 최근에 제가 대주산업을 계속해서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그렇고 주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얘는 좀 재료가 많아서 뭐 세종시 테마도 있고 원자재나 뭐 사료 곡물 가격으로도 볼 수 있고 재료가 좀 많은 종목이라서 조금 흐름이 괜찮다 싶어서 보고 있는데 오늘도 장 끝날 때 이제 돈이 계속 들어와요. 종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금강철강이 요즘에 포스코 반사이익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도 물론 오늘 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 추세가 죽지 않은 걸로 보여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장에. 자,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 예전처럼 막 배터리만 가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배터리가 조정 주면서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테마주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뭐 다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업종을 좀 집중 공략해서 그 업종에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지수나 증시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종목 장세요, 종목 장세. 내가 이 많은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지수가 나빠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실적과 차트 그리고 수급에서 찾고 있고요.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잘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